안녕하세요. 저는 밀리즐링입니다. 저는 황wil호 아입니다. 저희는 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교 한국어 및 한국문화학부 3학년 대학생입니다. 지난 학기에 KF2와 글로벌 이스쿨 통해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과목은 우리에게 한국에 대한 많은 유익한 지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희가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가족 형태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고, 오늘은 한국의 가족 형태 변화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에서 가족은 예로부터 항상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고 각 사람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각 개인은 혼자 존재할 수 없으며 가족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시대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정의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결혼, 혈연, 입양 등으로 맺어진 공동체 또는 구성원을 이르는 말로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집단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가족은 단지 함께하고 사랑하며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치관, 경제, 사회 등이 변화하고 가족의 형태도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옛날과 지금 가족의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함께 알아보자. 1960년대 전부터 한국 가정은 가부장제였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지주이고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여자는 결혼 후 남편을 따라야 하고 시부모를 부양해야 하며 가족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나 권력 및 자원의 불평등이 있겠죠.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가족 내에서 갈등이 반복된다고 해서 반드시 가족 해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체계가 더욱 구조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과거에는 거의 없었어요. 이러한 배경에서 가족 형태는 확대가족과 핵가족의 두 가지로 나눕니다. 확대가족 하면 식구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확대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확대가족은 부모와 키운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로 결혼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조부모, 부모, 자녀의 3세대 이상의 가족 형태입니다. 이렇게 한 가정에서 여러 세대를 산다는 것을 가족 전체의 결속과 유대 강조하고 윗세대의 삶의 지혜와 연륜을 전수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 형태는 일반적으로 가부장제적 질서를 중시하고 여성보다 남성을 중시할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핵가족은 어떨까요, 안씨? 핵가족이요? 나 이제 우리가 함께 핵가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가족과 달리 핵가족은 부부 또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됩니다. 산업화 이후 가족 형태가 확대되고 핵가족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태의 장점은 가족 구성원의 관계는 수평적, 민주적 존중하고 개인의 창의성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두 세대밖에 안 살고 있기 때문에 핵가족은 구성원 간의 유대감 약화하고 가족 해제 현상 발생하고 사회화 기능 약화시킬 수 있고요. 그것이 핵가족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다음은 2부 현대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입니다. 20세기 1990년대 초반부터 가족 형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확대 가족과 핵가족 등 전통적인 가족 형태 외에도 현대 한국 사회에는 한부모 가족, 조선 가족, 무자녀 가족, 다문화 가족, 그리고 신가족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경제 발전, 도시화, 도시 인구 증가, 문화 통합의 과정, 그리고
결혼과 가족 문제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 변화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가족에서 현대 가족으로 전환해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 표현은 전통적인 가정에서 복잡한 가족 관계가 약화되어 단순한 가족 구조로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가족 형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형태는 한부모 가족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부모 가족이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합니다. 이 가족 형태는 할아버지나 할어머니와 자녀들로 구성됩니다. 한부모 가족의 장점은 부모와 자녀의 결속력이 강하고 한부모 가족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은 거의 독립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 형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문제, 사회적 편견과 자별로 인한 문제, 자녀 양육을 포함한 심리,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 형태는 조선가족입니다. 조선가족이란 만 18세 이하인 손자나 손녀와 65세 이상인 초부모로 구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이 가족 형태의 장점은 젊은 부모님에게서는 배우지 못할 지어나 다른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다 보니 예의가 바릅니다. 그러나 이 가족 형태도 단점이 엄청 많아요. 첫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빈자리를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한부모 가족보다도 소득 수준이 낮습니다. 다음은 초부모들의 열악한 건강 상태가 걱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자녀들도 건강하지 않은 교육 환경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무자녀 가족인데 이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하나는 자발적 무자녀 가족이고 다른 하나는 비자발적 무자녀 가족입니다. 자발적 무자녀 가족이란 남녀가 가정을 이룬 뒤에도 자발적인 선택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가족입니다. 이러한 가족 형태는 딩크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무자녀 가족이란 난임이나 보림 등으로 자녀를 운하는데 아직은 지금은 자녀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무자녀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에 드는 돈을 덜 쓰니까 안 쓰니까 경제적인 전류도 있을 수 있군요. 자녀 양육을 하지 않으니 자녀 양육과 관련된 갈등도 없겠죠. 또 부부들만 있다 보니까 부부가 결속력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 가족이 해체되기 쉬운 가족 결속력이 악화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시선으로 인한 갈등도 많이 생깁니다. 왜 자녀가 없으니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로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확대가족 하면 식구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확대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확대가족은 부모와 키운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로 결혼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조부모, 부모, 자녀의 3세대 이상의 가족 형태입니다. 이렇게 한 가정에서 여러 세대를 산다는 것을 가족 전체의 결속과 주대 강조하고 윗세대의 삶의 지혜와 전륜을 전수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 형태는 일반적으로 가부장제적 질서를 중시하고 여성보다 남성을 중시할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핵가족은 어떨까요? 안씨? 셀링씨, 혹시 2인 가족이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가족 형태입니다.
신그족은 탄탄 경제력 바탕으로 혼자 사는 삶을 만끽하는 신세대를 이끄는 용어입니다.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종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세계 어느 나라보다 독신화 사회로의 이행 속도가 빠른 셈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가족제도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급속도로 해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족 형태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점입니다. 신그족에서 사는 사람의 장점은 그들이 자신을 돌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원하는 방식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1인 가족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1인 가족의 큰 단점은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지주할 요구가 크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1인 가족은 인구 고령화, 출산율 감소, 국가 경제에 피해를 주는 등 다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식사를 대중하는 경우가 많고 영양불균형 심하고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생활습관병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변화합니다. 국제통합의 추세는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더 많은 형태의 가족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가족도 없다는 저는 그렇게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핵가족처럼 모범적인 가족 형태도 있고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무자녀 가족, 싱글족, 심지어 동성애 가족처럼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가족 형태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족 형태든지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어기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그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동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자신의 지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화여자대학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